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3D 게임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게 된 서정복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숨쉬기, 걷기, 달리기, 공격하기 등의 기본 동작들을 3D 맥스를 이용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10여 년간 실무에서 터득한 쉽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원화가나 모델러는 미적 감각이 중요하지만 애니메이터는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해내는 게 애니메이터의 일이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람들의 걸음걸이,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토데스크사의 3Dmax를 이용한 3D 애니메이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2019 버전을 사용 중이지만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는 오른쪽 모션 패널과 아래쪽 숫자들이 보이는 타임라인 쪽만 있으면 되므로 버전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아이콘 모양이 틀리므로 어떤 버전의 맥스를 사용하셔도 강좌를 보고 공부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우선 구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아래쪽 슬라이드의 왼쪽 숫자가 0임을 확인하고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 모양의 셋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0이라는 숫자가 있는 부분에 빨, 록, 파 색상의 네모가 생겼습니다. 방금 셋키에 의해서 타임라인 부분에 생성된 이것을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타임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시간 설정 창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 창을 보시면 현재 30fps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맥스의 기본값이 현재 1초에 30프레임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을 보시면 타임 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프레임, 이런 것들이 시간 등등으로 프레임과 시간을 같이 나타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생 속도를 나타내고요. 여기는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스타트 타임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 0으로 시작한다. 엔드 타임은 오른쪽이 100프레임에 끝이 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엔드 타임 부분을 30, 엔터 등을 입력해 보신다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이 0에서부터 30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을 표시를 하고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구 오브젝트의 키프레임이 0프레임에 찍혀있는 걸 확인하시고 슬라이더를 원하는 부분으로 옮겨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오토키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붉은 바가 표시가 되면서 비디오 녹화 중인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자, 해당 뷰를 클릭하시면 그 뷰가 테두리도 역시나 붉게 표현됩니다. 구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재생 슬라이더가 10프레임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브 오브젝트로 살짝 옆으로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10프레임 아래쪽에 붉은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0프레임과 10프레임의 키프레임이 두 개가 생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키보드에 홈키를 눌러 보시든지 직접 슬라이드를 0프레임으로 옮겨 보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비디오 플레이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0에서 10프레임까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에서는 붉게 표현된 내가 선택한 창에서 움직인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레프트 뷰에서는 안 보이죠? 저 Z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뷰에서 보시면은 이동하는 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0프레임에 아까 위치를 셋키로 저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프레임 쪽은 무브로 이동하는 위치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비디오 녹화 중이니까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키프레임은 하나도 없지만 컴퓨터에서는 자동으로 중간 값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현재 여기 있는 10프레임 있는 키프레임을 클릭을 하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프레임부터 5프레임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편하게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죠. 자, 15프레임에 제가 이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붉은색 키프레임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무브로 이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로테이션으로 회전을 한다면요. 자, F4를 눌러서 와이어프레임을 보이게 하고 로테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각도만큼 돌리시고 녹색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방향이 이상하긴 하지만 회전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크기까지 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붉은색, 녹색, 파란색이 표시하는 바를 이해하시겠나요? 붉은색은 무브 툴에 의해서 위치값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녹색은 로테이션 툴에 의해서 회전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스케일 툴에 의해서 크기를 저장한다는 뜻이신 거죠. 자, 이 키프레임은 선택을 하고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다시 0프레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처음 상태로 돌아가죠. 자, 그럼 이렇게 프레임별로 따로 10프레임에다가 이동을 해보고 한 15프레임쯤에 로테이션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20프레임에는 스케일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플레이를 해본다면은 각각 다르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0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는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0프레임부터 15프레임까지는 이동은 없고 로테이션이 계속 먹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0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는 계속 스케일이 변하고 있죠. 자, 만약에 20프레임에 스케일을 지워버리고 10프레임에서 다시 셋키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셋키에 의해서 녹색, 파란색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20프레임에서 스케일로 줄여본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0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는 스케일이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10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만 스케일이 먹히는 거죠. 자, 색깔별로 키프레임별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요. 오브젝트를 삭제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에 저장되어 있던 키프레임들도 자동적으로 다 같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은 애니메이션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뒀던 오브젝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을 할 때 중요한 점은 피봇이 중요한데요. 자, 피봇이란 것은 여기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시면은 세 번째 패널에 가보시면은 피봇이라고 나와 있죠. 이 피봇에서 현재 이 부메랑처럼 표창? 흙처럼 생긴 놈은 여기 XY 축이 되어 있는 이 무브 좌표를 보시면은 중간에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기점으로 로테이션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만약에 옆으로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잘 회전이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죠? 그렇다면은 무브 툴로 선택해 두시고 에펙트 피벗 온이란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무브 툴이 약간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얼라인먼트에 센터 투 오브젝트를 누르시면은 오브젝트의 중간으로 무조건 피벗이 이동을 합니다. 프론트 뷰, 탑 뷰, 레프트 뷰, 어떤 뷰를 보시더라도 한가운데로 이동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무브 툴로 이동을 하시면은 마음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면 피봇 온이 버튼을 끄시고 로테이션을 해보시면은 피봇을 기점으로 회전을 해버립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피봇을 오브젝트의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피봇 온이 버튼을 끄시면은 로테이션으로 돌렸을 때 이제 정확하게 오브젝트의 중심을 기점으로 회전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봇이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가 준비가 되었다면요. 표창을 날리는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타임라인이 0프레임에 있고요. 그 상태에서 셋 키를 눌러줍니다.
자, 역시나 오토 키를 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생 헤드를 원하는 부분에 갖다 놓고 무브 툴로 이동을 해 보시면은, 자, 저는 이동을만 했기 때문에 붉은색 키프레임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10프레임에 있는 키프레임을 지우고요. 타임라인을 제일 마지막 프레임으로 옮기고 로테이션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저는 360도 정도를 돌려줬고요. 자,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회전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회전 속도가 이상하죠?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멈추는 듯한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키프레임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오픈 미니 커버 에디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시면은, 자, 뭔가 이상한 파란 선들이 보이는데 표시가 잘 안되죠. 이때 여기 아이콘을 눌러보시면은 화면을 꽉 채워주는 아이콘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 선들이 커버가 보이죠. 이 커버는 무엇이냐면은 회전 속도가 가속이 붙었다가 감속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의 곡선이 보이죠. 자, 비행기가 뜰 때 점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떠오르죠. 그리고 착륙을 할 때는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런 것들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부분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일자로 되어 있는 라이너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선이 곡선이 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여기 클로스로 커버 에디트를 닫으시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회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D Max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자동적으로 텐션 값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시면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좀 더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에 가서 로테이션 값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충분히 돌려주시고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속도가 빨라진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현재는 로테이션 키프레임만 있기 때문에 한 중간 프레임쯤에 놓고 무브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붉은색 키프레임이 추가됐죠? 무브 값이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 탑뷰를 보시면은 저기 위치에서 계속 회전만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30프레임에서는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플레이를 하면은 회전하면서 돌아오는 게 보입니다. 자, 키프레임의 중간 부분에 중간쯤에 다시 위치를 탑뷰를 기준으로 옆으로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또다시 저쪽 반대쪽 위치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탑뷰를 보면은 좀 더 표현이 잘 됩니다. 자, 사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간 회전, 원 모양으로 회전을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아까 이게 텐션, 자동으로 그런 값들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게임 애니메이션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수리검을 쓰는 게 아니고 숫자 7 키보드를 눌러보면은 폴리곤 수가 나오죠. 16개나 사용했네요. 자, 폴리곤이 16개면은 게임 엔진으로 가져가면은 32개의 메시가 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폴리곤을 최대한 아끼는 다른 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플랜을 이용할 거고요. 탑뷰에서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이즈를 100, 그리고 세그먼트를 한 개 한 개로 해서 최대한 폴리곤 수를 아끼는 거죠. 자, 폴리곤이 2개밖에 안 뜨죠. 자, 위치도 모든 뷰를 보시면 까만 선이 십자가가 가운데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좌표를 보시면
영역용으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플랜 한 장이 준비가 되었고요. 저는 아까 부메랑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수리금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미지가 있죠. 이 중에서 제일 반듯해 보이는 이미지를 하나 쓰겠습니다. 저는 이걸 쓰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새로운 이미지 사이즈를 256, 256 픽셀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에서 포기를 한 이미지를 붙여 주시고요. 자, 사이즈가 안 맞네요. 사이즈를 맞춰서 넣어 주시고 이왕이면은 반듯하게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이 빈 공간, 흰색 공간은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패턴들이 보이죠? 이거는 뒷배경이 없다는 뜻이죠.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반듯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드 라인을 맞춰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반듯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저장을 할 건데요. Save As를 이용해서 확장자를 꼭 PNG나 타가 등등의 알파가 있는 속성의 확장자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우선 했고요. 3D Max로 돌아가서 매트리얼 창을 열어주시고요. 자, 디퓨즈 옆에 빈 공간에 좀 전에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생성되어 있는 플랜에다가 적용을 하시면은 이미지가 나타나겠죠. 자, 주변이 되게 지저분한데요. 이 부분은 오퍼시티의 빈 공간에 한 번 더 다시 비트맵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얘는 PNG 파일을 저장했기 때문에 이쪽에 알파, 여기도 이미지 알파 그레이 등등의 알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가 보시면은 뒷 배경 부분이 아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이 좀 지저분하게 남았네요. 이거는 포토샵에서 저장이 잘못된 것이죠. 자, 포토샵에서 나머지 빈 공간을 완전하게 잘 지워주시고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면 나머지 테두리가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폴리곤을 최대한 아낀 상태에서 원하는 모양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집었을 때 아래쪽에 이미지가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매트리얼 창에서 투 사이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기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무기는 마찬가지로 역시나 아래쪽 타임라인에서 오토키, 세키를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회전을 주고 그리고 회전을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역시나 가속도가 붙어버렸죠. 그럴 때는 에디터 들어가서 자, 에디터 들어갈 때는 키프레임을 꼭 둘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역시나 커브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커브를 라인으로 펴줍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회전이 되고 있고요. 자, 회전이 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얼마든지 만들어 봅니다. 저는 표창을 여러 개 날려 볼게요. 자, 0프레임에서 VBC에 있고 마지막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휙 날아가는, 그러면 플레이를 하시면 그냥 이렇게 휙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는 Shift 드래그를 하시면 얼마든지 복사가 되겠죠. 자, 동시에 날아가는데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일정한 속도로, 같은 속도로 셋 다 같이 날아가는데요. 이 오브젝트를 하나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 컨트롤 키を이용해서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을 하시고 옆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키프레임이 사라졌는데요. 이 부분은 엔드 타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6프레임이 이동하면서 같이 오른쪽으로 36프레임 쪽으로 이동한 게 보일 겁니다. 자, 다른 오브젝트도 선택을 해서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을 하고, 자, 3프레임을 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6프레임부터 36프레임까지,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는 3프레임부터 33프레임까지, 얘는 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각각 속도가 달라진 게 보일 겁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보이시죠? 각각 다르게 이제 시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소의 폴리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게임 애니메이션 이펙트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수업인데 괜찮으셨나요? 다음 강의는 바이패드 뼈대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